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접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셀프 조사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제도 때문인데요.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개발 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는 타당한지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지 아니면 중단시킬지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공정성 논란. 이번 개발 사업의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는 서울에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런데 휴양 리조트 개발 사업자인 제주시 트러스 PFV에 20억 원을 출자해 34.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업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셀프 조사 논란과 함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게끔 이 조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를 왜곡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투명한 심의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개발 계획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셀프 조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사업자가 비용을 주기 때문에 사업자 눈치를 보며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현황의 조사와 저감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이거든요. 현황의 조사를 사업자가 아니라 제3자가 진행을 하고 저감 방안은 사업자가 진행을 하게 되면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미뤄지면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리조트 개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업자가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하루 312톤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처리하기로 제주도와 협의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 보안 용역을 맡아 보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바로 신천목장 개발 회사를 설립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지역 하수 처리 시설에서 악취 제거제로 사용하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놓고 도의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신천리 목장 리조트 개발 사업자가 하수 처리 대책을 세워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하수에서 나오는 악취를 없애는 데 쓰는 화학물질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과 락스의 원료인 차염소산 나트륨인데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폐를 손상시켜 독극물로도 분류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제주 지역 하수 처리장과 중계 펌프장들이 이 같은 화학물질을 많이 쓰면서 적정 사용량이 얼마인지 기준은 없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40만 분의 1로 나가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물고기, 특히 해녀,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호흡하는 이분들의 피해가 없겠습니까?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바이오 필터랑 생물학적 세정 방식을 지금 선호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약액 세정식만 사용하고 있는 하수 처리장. 제주도는
화학물질을 물에 희석해 쓰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계판 부작이라든가 증설하고 있는 하수 처리상 관련 사항들은 그 사례들을 한번 저희들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주 환경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목장 리조트 개발 사업자가 제주도와 하수 처리 대책 협의가 완료됐다고 주민공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사업자가 똑같은 거짓말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도 써놓은 만큼 제주도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만 구두상으로 경고를 하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안이다, 그 리사무소 이런 데 가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만간에 가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인근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면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늦더라도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가 제주에서 가르치던 아이를 학대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욕설은 물론 포복을 시키고 각설탕 여러 개를 강제로 입에 넣은 뒤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까지 찍게 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 옆에 말과 장애물이 그려졌고 숨이 안 쉬어진다는 글이 있습니다. 다른 그림에는 누워있는 아이가 헉헉 소리를 내고 옆에는 뿔이 달린 악마가 일어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승마를 배우러 갔다 어깨를 다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피해 조사를 받으며 그린 그림입니다. 이상한 낌새 정도만 알았던 부모는 아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거를 보고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엄청 울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애 엄마. 아이를 가르친 승마 코치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30대 남성.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피해 아동을 가르쳤습니다. 피해 아동이 훈련했던 승마장입니다. 해당 코치로부터 승마를 배운 1년 반 동안 폭언과 가혹행위는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이 말에서 떨어져 일어서지 못하자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포복을 해 말까지 가도록 시켰습니다.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려 하고 경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각설탕을 먹자 각설탕 여러 개를 입에 집어넣은 후 구경하던 사람에게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자기 가버려요. 그리고 간다 다시 온다. 너 이 새끼야, 빨리 내려. 뭐 시합 뛰지 마. 막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러고 나간 애들이 제가 알기로 4명이 더 있어요. 법원은 코치가 피해 아동에게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여러 차례 했고 피해자와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코치는 법원 판결 전 승마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장소를 옮겨 자신의 이름을 내건 승마센터를 운영했고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승마를 그만두고 제주를 떠났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14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한 135 금성호 사고의 침몰 원인이 과도한 어획량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생존 선원들의 진술과 금성호 선단선의 수협 위반 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성호가 물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잡아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잃어 뒤집힌 뒤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도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부산으로 입항한 선단선 선장을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성호는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침몰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제주도당이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제주 원탁회의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정치권에서 야 5당의 원탁회의 결성에 이어
제주에서 별도로 결성한다며 다음 달 1일쯤 제주에서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세력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판결 이후에도 제주 지역 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제주 동부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제주도의 증설 공사 고시가 적법하다며 별도의 심리 없이 월정리 일부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는 2017년 착공됐지만 주민 반발로 5년 동안 중단됐고 2022년 제주도가 월정리 마을회와 합의해 재개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소송으로 또다시 중단됐었습니다. 올해 제주 들불축제가 불 없는 축제로 치러집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올해 들불축제에서는 오름 블로키와 달집 태우기, 횃불 대행진 등 불을 이용한 핵심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높이 5m의 디지털 달집으로 대체하고 횃불 대행진도 기존 등유 대신에 LED 횃불로 바꿔 진행합니다. 또 빛과 조명으로 새별오름을 밝히는 미디어 아트를 도입하고 불꽃쇼도 최소한의 화약을 이용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 노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739억 원을 투입해 노인 15,7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종류는 공익활동이 1,918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형이 3,692명, 시장형 802명, 취업 알선형 310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 시니어 클럽 등과 함께 시범 운영했던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정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올해도 매달 5만 원씩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8살 이상 12살 이하 아동이며 매월 5만 원이 지역화폐에 탐나는 전으로 충전 지급됩니다.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는 도내 체육과 문화시설 1,1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정부 24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아동 7천여 명에게 7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이 문을 여는 날이 늘면서 이용객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은 1,275명으로 1년 전 623명보다 2.04배 늘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81.6%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